오늘 타는 차량은 얼마 전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태안에 있는 곳에 가서 많이 탔던 차죠. 제네시스 네. G706. 이게 무슨 모델인지 아나요? 우리 차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막 탔잖아. 네, 2.0이랑 2.5랑 3.3. 오, 그 중에 이거 뭐지? 뭘까요? 2.5. 2.5 어떻게 알았어? 승차감이 아, 승차감으로 딱 좋아. 승차감으로 구분을 하셨다. 그럼요. 진짜요? 그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내가 말했잖아. 시청자분들 다 보고 계신데. 내가 말했잖아. 2.0은 네. 너무 답답하다니까? 살짝 답답함이 좀 있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그래도? 아니요 괜찮지.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리뷰하거든요. 여기 타서 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리뷰하죠. 3.3은 네. 너무 확 가는 느낌이 있어. 너무 빨라. 이렇게 얘를 밟으면 3.3은 이런 느낌 안 나. 아니 이런 거랑 다르지. 이런 거랑 달라? 그럼 어떻게 다르죠? 걔는 훅 간다니까. 이렇게 갑자기 얘는 2.0은 쓱, 네. 2.5는 숭, 3.3은 봉. 3.3은 내가 너무 멀미나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 그래서 난 2.5가 제일 좋아. 이게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저는 무조건 빠른 게 좋던데요. 전 멀미가 심하기 때문에 가장 좀 안락한 편안한 승차감을 선호합니다. 2.0은 좀 천천히 가면은 멀미가 덜 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달라. 이게 내 적당한 속도감의 그 반응하는 속도? 이런 네. 거랑 멈추는 거랑 이런 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나의 베스트는 2.5였다. 그럼 2.0, 2.5, 3.3 이 숫자가 당연히 뭐 커지기도 하고 이런데 차이점이 뭘 나타내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그냥 느낌만 알아. 2.0, 2.5 그리고 3.3 전부 다 배기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배기량이 뭔지도 몰라요, 저도 솔직히 틀리게 얘기할까봐 엔진 안에 실린더가 있는데 이제 실린더 안에 크기를 합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3, 그 3300cc라고도 하죠. 보통 옛날에 몇 cc야 몇 cc야 했던 그게 이제 실린더의 개수를 합친 거죠. 그래서 3.3 6기통이니까 나누기 6 하면은 각 실린더 크기의 그 볼륨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엔진의 크기다 이렇게 뭔 나타내는 말인지는 거죠. 모르겠다. 저도 지금 실컷 떠들었지만 이거 맞는지 확인하고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차를 탔을 때 네. 그 차이의 느낌은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요 정도 차이가 있었던 느낌이고요. 네. 얼마나 힘이 좋냐 정도의 차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2.5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마력 정도다 하면 그때부터가 그 스포츠카의 힘이었거든요. 자, 지금 스포츠 플러스에서 한번 꽉 세게 밟아볼게요. 갑니다. 충분히 빨랐어. 2.0도 빠르고 2.5도 빠르고 3.3도 빨랐어. 네. 근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같이 타보니까 엄청 딱딱 차이가 느껴지지. 그리고 우리 그때 2.5랑 3.3이랑 동시에 출발하는 걸 했었잖아요. 아니 2.0이랑 2.5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거랑 동시에 출발하는 맞아, 걸 했잖아요. 맞아. 근데 와 나는 엑셀을 진짜 있는 힘껏 다 밟았는데도 걔가 가. 멀어져. 2.5가 빠르지 이거. 반칙을 해서 먼저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분이 반응이 좀 늦어서 내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도 그냥 몇백 미터 지나서 그냥 바로 따라잡혔어. 그러니까. No matter how hard, how good you launch your car, it just is no match 2.5 versus 2.0. 엔진 출력에서 오는 그건 절대 뭐 무시할 수가 없고 그냥 절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전에 2.0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기는 했어요. 2.0과 3.3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다 타보는 입장에서는 이 3.3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2.0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게 느껴졌지. 아 2.5가 나중에 나왔구나. 이번에 나온 거야. 아. 이번에 2.5가 엔진이 처음으로 추가가 된 거야. 이번 2024년형 아. G70 모델에서. 근데 나는 2.0이랑 3.3 두 가지가 있었다 하면은 2.0을 샀을 거야.
난 승차감이 진짜 중요하고 네. 내가 운전을 한다 해도 나는 힘들고 멀미도 나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드마가 얘기하는 승차감은 이제 전체적인 엔진 힘과 운전하는 그 경험 자체를 지금 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운전할 때도 있고 내가 조수석에 타서 느낄 때도 네. 그냥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승차감이라 하면 울렁울렁하는 아. 서스펜션의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이제 모델 3개가 모두 같잖아요. 맞아. 근데 이 울렁거림은 내가 완전 도로를 주행한 거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다 판판하고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서고 가고의 느낌에서 오는 그 승차감 요게 좀 3.3은 좀 어려웠다. 2.0이 오히려 편했고 근데 2.5가 가장 편했다. 이 정도의 느낌? 2.5가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설명을 해준 것 같아. 아 그래? 네. 난 전혀 몰라. 말 그대로 2.5 자체가 2.0과 3.3 사이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엔진이고 성능적인 면에서도 딱 그 사이에 들어오기도 하고 3.3은 엄청나게 퍼포먼스 쪽에 좀 치중을 했었던 차라면 반대로 2.0은 훨씬 더 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둔 차인데 2.5가 이번에 이제 PE 모델로 나오면서 사실 G70이 이제 풀 체인지가 되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G70 디자인 또한 그 제네시스의 두 줄 아이덴티티가 정립되기 전에 나왔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앞에는 두 줄을 갖고 있지만 뒷면은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두 줄 라이트가 사실 들어가지 않았어. 그리고 이번 모델에도 두 줄 라이트를 들어가기는 했는데 원래 그 두 줄 디자인이 가만히 안 된 상태에서 원래 있던 테일라이트에 그 두 줄 디자인을 넣다 보니까 복잡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 하지만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 제네시스 두 줄 아이덴티티가 완벽하게 적용이 된 이제 최초의 G70이 되겠죠. 하지만 그 모델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끝물 에디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최종 버전이 나오면서 제조사가 보고 느꼈던 경험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을 다 넣고 계산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내에서도 사실 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타보지 않았더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요소들이 꽤 있기는 해. 솔직히 말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런 뭐 변속기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가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전에 거랑 난 차이점이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지? 우리 그때 하남에서 또 시승 같이 했던 게 똑같이 이 모델이었거든. 근데 나도 그때는 진짜 잘 몰랐어. 근데 이번에 그 모든 모델을 계속 같이 이렇게 타다 보니까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 특히 여기 이제 공조기 디자인이 완전 달라졌다. 그냥 다른 부분이 그냥 새로 딱 들어간 거라서. 전에는 이제 좀 다이얼 모양도 있고. 맞아. 아니 이게 달랐지, 그지? 달랐지. 이 차를 탈 때는 이렇게 조작했는데 저쪽 차 탈 때는 왜 다르지? 나는 모든 차가 다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작법이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뭐야 어려운데? 이러고 있었지. 이거의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엄청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때 차를 탈 때는. 근데 사실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페이스리프트 PE 이제 끝물 모델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큰 틀을 사실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끼어들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하게 끼어들 수 있죠. 이제 이 부분이 바뀌었고 그 외에 뭐 이런 새로운 이제 이 엠블럼이 적용이 된 핸들이라든지 이 핸들 디자인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진짜 양옆에 놓고 보면 보이는 조금 사소한 것들이 많이 바뀌기는 했어. 그래서 나도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사실 실내를 열심히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좀 찍어놨지. 그래서 지금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 새로운 실내와 그 전의 모델을 보면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도 아직 그 초기 제네시스에 들어갔던 3D 게이지 클러스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지금은 좀 통일된 디스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거든. 그 현대 차만 하더라도 여기와 여기랑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딱 연결된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SDV라고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에클의 줄임말로 소프트웨어가 이제 좀 중점이 되는 자동차 경험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중점이 되는 쪽으로 네, 뭐 일부러 안 밟아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속도를 줄여주고 하죠. 그리고 이 안에 이거 지금 여기 보이지? 카메라에서는 다 보일 텐데 여기에 이제 인프라레드가 나와가지고 적외선인가요? 여기가 계속 내 눈을 체크를 하면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요. 그럼 졸려서 눈 감으면 눈 그럼요. 감고 있는 걸 체크해? 그럼요.
운전자가 졸고 있는 거 알려줘요. 그래서 졸음하지 말라고 휴식을 취하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안전벨트를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좀 알려주기도 하고, 잠 깨라고. 그런 목적이 크기도 하지만, 지금 이 게이지가 드마 옆에서 보면 이 계기판 보여? 숫자 나오는 거 보이지? 좀 그 일렁거리는 거 같지 않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좀 입체감이 있지. 입체감이 있어. 근데 좀 입체감이 좀 심하지. 좀 인위적이지, 드마가 봤을 이렇게. 때. 왜냐면 얘가 계속 내 눈을 보면서 이 3D 위치를 바꿔. 내 눈의 위치에 따라서 이 홀로그램이 이렇게 튀어나온 각도나 입체감이나 이거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3D가 깔끔하게 보여. 안에 숫자는 저 들어가 있고, 계기판은 더 들어가 있고, 숫자는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되게 이거 나중에 드마도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면 느낄 수 있을 텐데, 시승한 내내 그때도 느끼셨어요. 이제 눈을 트래킹하는 여기가 들어간 게 저기가 보이고. 하지만 이것들 자체가 좀 초창기 제네시스에 많이 들어갔던 게이지 클러스터입니다. 지금은 다 12인치,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일자로 통합해서 아까 얘기했던 SDV로 가기 위해 OTA, Over the Air라는, 핸드폰이 이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듯이 항상 이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돼서 모든 최신 기능을 최신으로 쓸 수 있게, 내가 정비소 가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차가 알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서비스들이 지금 최신 제네시스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없느냐? 왜 없다고 했죠?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라서. 네. 기존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조금씩 최신의 것들로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세팅 버튼이나 이런 거 들어가도 최신식으로 모든 거랑 다 통일돼서 업데이트 되지는 않아요. 네. G70에 맞는 무선 업데이트는 계속 꾸준히 되지만. 그래서 계기판 아까 너무 뚫어져라 봤더니 어지럽지. 멀미나? 저거 멀미나 3D라서. 저건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 그리고 이제 다른 몇몇 모델은 GV60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자체도 증강 현실로 해서 3D로 보여주는데, 그거는 멀미 난다는 이야기를 했던 차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좀 그랬고. 나는 내 차 운전할 때 다리가 좀 불편하거든. 다리 어디가? 여기 허벅지 쪽이? 이게 아무리 얘를 조절해도 좀 다 무릎이 하다가 걸치적거려. 근데 이거를 내가 의자를 뒤로 빼거나 네. 뭘 하게 되면 이것도 너무 멀어지니까 네. 이걸 딱 정확하게 맞추는 게 어렵다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 딱 나한테 맞게 조절을 할 수 있었어. 그거 이제 태생적인 차이죠. 그래. 셀토스는 SUV고 이 차는 세단이고. 그래서 사실 드마 얘기한 것처럼 좀 이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세단 형식의, 쿠페 형식의 이런 시티 포지션이 나오는 차가 운전하기에도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차인데, 이거는 좀 호불호, 케바케가 있기는 해요. 뭐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확실한 건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차체는 낮고 내 엉덩이, 내 몸이 지면과 가까울수록 훨씬 더 그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더 민첩한 컨트롤을 할 수 있어. 보여지는 느낌은 난 당연히 큰 차가 좋은데, 높이 위에서 보는 거야, 높이서 보는 거. 근데 이제 앉았을 때 이 포지션 자체는 얘가 되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어. 태생적으로 스포츠 주행을 선호하시나 봐요. 왜냐면 아니요. 그 SUV에서 오는 그 높은 느낌과 사실 또 장거리 주행을 하면 SUV는 좀 그냥 책상 의자에 앉은 느낌이고, 지금 내가 앉은 이 자세만 봐도 이 일반 승용차는 좀 이렇게 다리가 누워있잖아. 이렇게? 몸도 조금 더 뒤로 누워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걸 더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가는 그 느낌이 더 좋아서. 그래서 실제로 SUV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진짜 의자에 앉은 것처럼 거의 직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차종 불문, 이제 맞는 시팅 포지션이 가장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통용되는 시팅 포지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때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갔을 때 하루 종일 G70만 탔기 때문에 많은 걸 느껴봤고, 그래서 타자마자 드마도 뭐 어떻다, 어떤 느낌이었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바로 전해줄 수 있었죠. BVM, Blind Spot View 모니터의 줄임말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카메라, 저기 이제 사이드 미러에 달려 있는데 여기 조서 이렇게 키는 방향마다 나오거든요. 네. 이건 뭐 많이 봤잖아요. 현대차에도 있고, 그쵸?
근데 이거 정말 좋다. 많이 봤지만 제 차엔 없고 저는 운전을 이제 시작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차들을 타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아직까지도. 맞아요. 모든 차에 있는 옵션은 아니고 이런 옵션들을 전부 다 알았다면 이런 옵션이 전부 다 들어있는 차를 샀겠지. 아무것도 모르고 차를 샀기 때문에 네. 네. 그치만 냅다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네, 지인이 이 차 사라. 바로 샀잖아. 그래서 바로 샀죠. 아무따. 그래?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추천해주는 거 사야지. 제네시스 측이 오피셜하게 이제 밝힌 건데요. 제네시스에서는 숫자가 높을수록 엘레강스, 럭셔리를 좀 추구하고 숫자가 낮을수록 퍼포먼스, 스포츠성을 좀 강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G90이 좋아요. 네, 개인 뭐 어느 차가 더 그거 하냐 이러면 뭐 이제 스포츠성이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G90이 그냥 이동 수단으로는 뭐 당연히 뭐. 근데 G70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저요? 네. 네, 무조건요. 저는 무조건 G90이요. 저는 막 둘 중에 뭐 한 대 가질래? 이러면 뭐 G90. 그걸 받고 팔아서 뭐 이거 산다 이게 아니라 진짜 꼭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G70이죠. 그런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제네시스에서 지금 세단에서는 제일 낮은 숫자거든요. G70, G60은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GV60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SUV이고 또 GV60은 전기차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 차 클래스가 달라서 GV가 붙고 그냥 G인 시리즈지만 똑같이 적용이 돼요. GV60도 SUV 중에서 제일 낮은 숫자를 가졌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엄청 치중을 해 있는 차량이고 아예 퍼포먼스 그 트림이 따로 있고 거기에 심지어 드리프트 모드까지 있는 차예요. 드리프트가 가능해요. 그 우리 차는. 그거 탄 거 그건가? 그 차도 탔었었죠? 우리 그거 탄 건 뭐야? 오프로드? 그 제네시스 가서 언덕 올라갔다 내려온 제네시스 그 행사에서 네. 그거는 GV80 아하. 80 제일 높은 차. 알겠습니다. 오. 계속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 거의 막 직각인데 그냥 그치. 올라갔다가 직각인데 이렇게 내려오던데. 맞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자료 화면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영상과 그때 그 영상을 잘 버무려서 그날 행사도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 그 경험도 왜냐면 거기에서 경험해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승에서는 이제 저희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도저히 그날은 이제 저희가 촬영할 힘이 안 나서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나누는 쪽으로 하면 좋네요. 그냥 이동수단뿐만이 아니라 모델에 따라서는 이렇게 퍼포먼스도 추구하고 또 그 차종에 맞게끔 SUV가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의 줄임말인데 그 말을 있는 대로 좀 풀어보자면 여러 가지 다목적 차량이다. 스포츠에 좀 더 목적을 둔. 그래서 완전 이런 오프로드를 가는 차는 아니지만 SUV라 함은 좀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GV80, 제네시스 GV80 경우에는 그런 걸 그냥 단순히 치장식으로만 나 SUV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성능을 보고는 진짜 좀 놀랬죠. 드마도 놀랬고. 그런 관점에서 이 G70도 우리 왜 제일 마지막에는 그 인스트럭터님 통해서 트랙 주행도 했잖아요. 와.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우리가 직접 하기도 했지만 그때 우리가 직접 할 때는 나름 달린다고 생각했지. 나름 달렸지. 좀 빠르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우리 인스트럭터님 너무너무 덕분에 재밌게 즐겁게 잘 탔어요. 그쵸? 오벌 트랙도 그거 진짜 경험하기 힘든 건데 이것도 진짜 엄청 신기한 경험이죠. 이거 일반인들이 이거 경험해볼 일이 거의 맞아. 없거든요. 네. 오벌 트랙까지 타본 저도 이때까지 딱 한 번 오벌 트랙 타봤는데 우리 저희 새싹 자동차 유튜버 평생 가도 그런데 갈 일이 없는데 맞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나요? 그러니까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한국 컨텐츠지만 기존에 영어로 시청해주고 있던 제 시청자분들도 자막으로 해서 시청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고, 드마와 함께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드마는 초창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영상 같이 안 찍을 때는 제가 리뷰하고 있을 때마다 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피곤해서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멀미가 워낙 심해서 네, 들어는 봤나 멀미하는 자동차 유튜버 네, 그게 드마여가지고 뭐 부득이하게 그런 좀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멀미 지수로 보면 이 차가 얼마나 안락하고 제가 운전을 맞아. 얼마나 개떡같이 하는지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성능에 맞춘 숫자가 가장 낮은 제네시스 세단이지만 여전히 제네시스다. 제네시스 하면 당연히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로 이제 실내가 이런 되게 럭셔리함은 물론 정숙함, 주행 성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하고 세팅을 해서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은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차량임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의 밝은 인테리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시승차는 완전 이제 검은색의 투톤 인테리어가 들어간 모델이지만 뭐 이게 또 제일 뭐 완전 클래식하죠. 그러니까 black on white, white on black 이런 느낌으로 이제 투톤 여전히 이제 저희 딱 그 시선 위로 여기 문짝 위로는 A필러부터 해서 천장까지 전부 다 하얀 색깔, 아이보리 색깔의 이런 좀 스웨이드 소재가 들어간 깔끔하게 마감이 됐죠. 소재도 맨들맨들하고 또 제네시스답게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색상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 인테리어 너무 좋아해요. 저 밝은색 차 사고 싶어요. 있는 줄 몰랐죠? 아니요, 원래 셀토스에는 3가지 컬러밖에 없었어요. 아, 네. 셀토스에는 이렇게 컬러 섞어 다양한 없어서. 컬러가 있는지 저는 몰랐다고요. 셀토스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 편이긴 해서 네. 인테리어를 신경 쓰고 1,000만 원을 더 낼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1,000만 원 덜 낼래 이렇게 따진다면 그냥 저는 괜찮아요, 인테리어. 그럼요.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차의 자체 성능도 진짜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차에 타서 차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잖아.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런 제가 누누이 매번 말씀드리는 편의 장비나 그 특히 안전 관련된 옵션이나 장비들은 저는 뭐 무조건 넣으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고 딱 한 번만 그거 덕분에 안 나도 옵션값은 무조건 다 뽑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아까 사각지대라든지 지금 여기 이제 또 들어오는 혹은 뭐 전방 추돌 쪽으로 등등등 안전에 관련된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꼭 이제 G70 얘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차를 사실 때도 저는 그 부분은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 어떤 차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 이 G70은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넉넉한 이 출력으로 2.5에 오면서 넉넉한 출력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뭐 차선 합류나 고속도로에서 가속을 하거나 편의 장비 다 되어 있고 2열은 그래도 좁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열은 좁지만 애당초에 2열에 타는 사람이 많은 그런 환경이 아닌 분들이 구매할 차기 때문에 적절한 적재함과 트렁크에 디자인도 뭐 깔끔하게 날렵하게 이쁘게 잘 빠졌죠. 그런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차량이 바로 이 G70입니다. G90과 딱 견주어서 하다 보면은 딱 다른 느낌이 오죠. 완전 다른 성향의 차죠. 차라는 걸. 그래서 그 진짜 재밌게 저기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차인데 G80이 있거든요. G70과 G90의 딱 사이가 또 G80이에요. G70보다 조금 더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데 스포츠성은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G90보다는 좀 더 스포티해요. 덜 엘레강스하고 이런 느낌으로. G90 정말 좋아하시는데 G70 저기 또 있고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지금 이제 포니의 시간이라고 포니를 또 전시하고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리뷰하고 온 영상이 있으니까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드마가 운전할 때 한번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인사해주세요.